최근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인기 단지에는 2만 명씩 몰리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의무 거주기간 등을 늘려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수억 원씩 될 수 있다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의 지속적 부동산 정책에도 시세는 여전하다. 즉 집값이 체감할 만큼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청약 광풍이라고 불릴 만한 사례들이 최근에 있었죠.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인가요? 대표적인 걸 한번 볼까요? 천정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보겠습니다. 네. 흑석동의 청약 경쟁률이 95대 1, 그다음에 위례신도시가 115대 1 정도가 저희 대단지들이었죠. 그렇죠. 워낙 이제 일단은 대단지들인데도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주변 시세가 싸니까 청약을 통해서 시차익도 없고 내 집 마련을 하자. 주변 시세는 비싸고 저건 훨씬 싸니까. 네, 그런 수요도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돌려보면은 이게 기존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은 내 집 장만하는 방법이 분양밖에 없다. 이런 이제 청약 올인족들이 최근에 늘어난 것도 결국은 청약 광풍의 또 다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청약 올인 정책은 집값이 내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조금 내린 거는 나랑 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네. 어차피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집값이 별로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떨어지지 않았다. 풍선 효과만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군요. 실제로 이제 KB은행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파트값 한 5개월 정도 통계인데요. 강남 3개구 같은 경우는 한 평균 2% 정도. 근데 주로 강북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동대문구나 성북구는 한 10%대, 강북구는 한 7%대 정도로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저가, 중소형 쪽이 많은 강북 쪽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면서 강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청약제도 자체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개편이 됐는데요. 이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방향은 이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전문가들도 좀 헷갈릴 정도인데 지금 두드러진 게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우선 청약을 하려면은 최소 1년 이상 살아야 된다. 그리고 2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걸로 종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년은 서울에서 살아야 서울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혹은 중복 당첨이나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 거. 그리고 수도권 이제 공공 분양을 받을 때 이제 입주와 동시에 5년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결국은 시장을 재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8월부터는 이제 수도권 대부분 지역하고 지방광역시 역시 지금 중간에 전매 제한을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분양권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분양 시장은 완전히 이제 실수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제도가 시행되는 8월까지는 이런 과열이 조금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청약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갈까요? 총 청약 점수는 이제 84점일 텐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주택 기간이 32점, 가입 기간이 17점, 부양가족이 이제 3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5점, 싱글이 5점입니다. 그래서 한 명당 5점 이렇게 해서 쌓아서 35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양가족 기준이 조금 부당하다고, 너무 부양가족 점수가 많다. 왜냐하면은 좀 1인 가구라든지 또는 부부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자녀를 한 명만 낳은 가구가 있는데 그런 가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시스템에서는 좀 당첨이 어렵겠다. 좀 사례를 한번 보죠.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저걸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흑석동 앞서 봤던 95대 1 나왔던 그 아파트 59.64 평형의
제곱미터. 이 최저 당첨선이 70점인데 네. 부양가족이 6명이어도 무주택 10년, 가입기간 10년이면 네. 떨어지고 부양가족이 1명이 없으면 최대 점수를 다른 데서 받아도 49점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제 30, 40대의 소가족 또는 독신 가구들은 좀 불만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들어선 아파트를 나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양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점수를 좀 낮추고 가령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가점을 좀 두는 지역을 방향으로 또 축소해서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조금 이렇게 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청약시장 과열에.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청약으로 몰린다는 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집값이 좀 아직 뭐 내가 생각할 때 의미 있게 내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거래 절벽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두 시장이 청약시장하고 매매시장은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매매시장은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 위축을 이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분양시장은 주변 시세보다 좀 싸니까 아무래도 두 시장에 서로 따로 노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날 건데 그래서 아마 이게 분양시장이 좀 과열된다 하더라도 뭐 주변의 어떤 매매시장을 자극하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뭐 조금 내리는 방향을 보고 계시나요? 올 전체로는 집값은 약세로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이게 이제 위중한 문제니까. 그런데 다만 동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사시거나 하실 때는 전체 어떤 거시 지표보다는 우리 동네 사정이 어떤지를 보고 조금은 국지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극적인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여전히 있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